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전 마라톤이라는 말 참 익숙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던 그 역전의 의미가 기차역 앞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한국 마라톤의 황금기를 열었던 역전 마라톤의 진짜 의미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역전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차역 앞, 그러니까 한자로 역자에 앞 전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역전, 익전은 바로 전할 전자를 씁니다.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바로 이 단어 속에 한국 마라톤 영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전의 역은요, 옛날에 통신망 역할을 하던 역참을 뜻하고요. 전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를 이어달리면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주자들이 구간을 나눠서 어깨띠를 전달하며 달리는 경기, 이게 바로 역전경주의 본질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마라톤과 역전 마라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마라톤이 42.195km를 혼자서 싸워나가는 고독한 인내의 경기라면 역전 마라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료의 땀이 밴 어깨띠를 이어받아서 오직 팀의 승리를 위해 달리는 그야말로 철저한 공동체의 스포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한 팀 경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역전 마라톤이 처음 이 땅에 뿌리 내렸던 식민지 조선시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한국 역전 마라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 제대로 포장된 도로라고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국도가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이 한국 장거리 달리기의 성지가 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장거리 달리기가 자리를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25년에 코스를 뒤집어서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로 들어오게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수도 서울로 입성하는 마지막 주자의 그 극적인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가 된 거죠. 이런 초기 대회들을 통해서 선수들은 실력을 겨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대항, 지역 대항 같은 아주 치열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뜨거운 경쟁 속에서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영웅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양정고보나 배재고보 같은 학교들의 경쟁이 그냥 체육대회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식민지 청년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치열함이 우리가 아는 손기정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낸 자양분이 된 거고요. 자, 이제 해방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전 마라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국가 재건의 상징이자 마라톤 영웅을 키워내는 요람으로서 말이죠. 과연 역전 마라톤이 어떻게 온 국민을 하나로 연결했을까요? 역전 마라톤을 통해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꿈을 키웠다.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시절 역전 마라톤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곧 국가대표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고 최고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 이름들을 좀 보세요. 손기정, 서윤복에서부터 황영조, 이봉주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한국 마라톤의 전설들이죠. 이들 모두가 바로 이 역전 마라톤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전 마라톤이 한국 육상의 심장이자 엔진이었던 셈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쭉 가로지르는 경부역전 마라톤 같은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그 길을 따라서 희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국민 축제였던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역전 마라톤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달리는 길 위에서는 정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밭이라던 농부도 가게를 보던 상인도 모두 길가로 나와서 우리 지역 선수를 목이 터져라 응원했죠. 선수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단된 나라를 마음으로나마 이어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룩한 의식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온 국민을 그렇게 열광시켰던 이 위대한 경주가 어째서 점점 빛을 잃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상징과도 같던 어깨띠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때 세계 챔피언을 쏟아내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역전 마라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히 이 경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데 말이죠.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야기, 즉 스토리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코네 역전처럼 대학 대항전이라는 틀 안에서 학교의 명예를 건 라이벌 구도, 즉 팬들이 열광할 만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도 대항전 위주였죠. 선수 발굴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팬들이 몰입할 만한 서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 육상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경부역전, 경어역전 같은 위대한 레이스들이 결국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역전의 시대는 이대로 정말 끝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침체에 빠진 한국 마라톤이 다시 달릴 수 있을지 그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흘린 땀방울, 베이징의 영광되리, 이런 현수막 문구처럼 국가적인 영광을 향한 열망은 한국 달리기의 엄청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소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역전 마라톤이라는 인재 발굴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마라토너를 키워낼 파이프라인 자체가 그냥 끊겨버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육상부가 급감하고 장거리 유망주의 맥이 거의 끊긴 것. 이게 지금 한국 마라톤이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송기정과 같은 마라톤 영웅을 다시 배출하기 위해서는 역전 마라톤을 되살려야 한다. 오늘 자료 분석은 결국 이 강력한 제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동료의 땀과 염원이 담긴 그 어깨띠가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로지르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